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주변을 둘러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 적 있으신가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연애가 끊이지 않네. 나이가 들어서도 항상 좋은 분을 만나고 있네. 반면에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면서 말이에요. 특히 중년이 되니까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처럼 단순히 만나서 좋아한다고 고백하면 되는 시절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나 만날 수도 없고, 주변에서는 자꾸 나이 들어서 뭘 그리 까다롭게 굴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본인은 마음이 편하지 않죠.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신기한 건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 외모가 특별히 뛰어나거나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왜인지 모르게 사람들이 자꾸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과연 중년에도 연애가 끊이지 않는 분들의 비밀이 뭘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매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에서 시작된 거죠. 먼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외모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젊었을 때처럼 잘생기고 예뻐져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 거부감이 들지 않을 정도의 정리정돈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만난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50대 중반인데 레이저 제모를 받았다고 해요. 처음엔 과한 것 아닌가 싶었는데 하고 나니까 정말 인상이 깔끔해졌다는 거예요. 주변에서도 뭔가 젊어 보인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보톡스를 맞으셨어요. 원래 인상이 좀 강해 보였는데 시술을 받고 나니까 훨씬 부드러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첫인상이 중요한 소개팅에서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든다고 해요. 물론 이런 것들이 필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자세라든지 옷차림이라든지 기본적인 몸단장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편 자세만으로도 자신감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외적인 부분을 넘어선 내면의 매력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보면서 발견한 공통점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말투와 반응의 여유로움이에요. 이게 정말 신기해요. 매력적인 분들을 보면 대화할 때 절대 급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뭔가 얘기를 하면 바로 대답하지 않고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차분하게 반응하죠.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예전에는 상대방이 뭔가 말하면 빨리 대답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대화가 끊기지 않을 것 같고 재미있어 보일 것 같고. 그런데 오히려 그럴 때 여자분들이 저를 가벼워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0.5초 정도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서 상대방의 얘기에 집중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이 사람은 내 얘기를 정말 들어주는구나 하면서 더 많은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눈빛이에요.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적절한 미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작은 반응들이 모여서 이 사람과 얘기하니까 편안하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마인드셋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이미 나를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대화하면 애써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대화 자체가 훨씬 자연스러워지거든요. 두 번째 특징은 자기만의 세계가 확실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중년이 되면 어떤 면에서는 더 유리한 점이 있어요. 젊었을 때보다 자신이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은지가 더 명확해지잖아요. 제가 만난 한 분은 퇴근 후에 꼭 1시간씩 독서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습관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요즘 뭐 하세요? 하고 물어보면 독서에 빠져 있어요. 최근에 정말 재미있는 책을 발견했거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은 등산을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엔 건강 때문에 시작했는데 이제는 매주 다른 산을 찾아다닐 정도로 푹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은 정말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사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연애가 안 된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락이 안 와도 소개팅이 잘 안 풀려도 뭐 어때? 내가 할 일은 많은데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위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자신의 하루하루가 충실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신감이 바로 매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핸드폰을 내려놓고 1시간만 집중해 보세요. 글쓰기든 독서든 운동이든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 동안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누군가가 요즘 뭐 하세요? 하고 물어봤을 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기거든요. 세 번째 특징은 감정 표현이 신중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묘해요. 매력적인 분들을 보면 감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쉽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천천히 관찰하고 마음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죠. 어떤 여성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만난 남자분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며칠만 만나도 벌써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분은 한 달을 만나도 그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더 궁금해지고 이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남자분이 너랑 얘기하면 내가 좀 다르게 느껴져라고 하시더래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임팩트가 있었는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감정 표현의 타이밍이에요. 너무 성급하게 표현하면 가벼워 보이고 너무 늦으면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이죠? 하지만 적절한 시점에 진심을 담아서 표현하면 상대방에게 정말 큰 울림을 줄 수 있어요. 만약 지금까지 너무 성급하게 감정을 표현했다면 이번에는 한 템포 쉬어보세요. 감정이 올라와도 바로 말하지 말고 정리를 한 후에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도 반사적으로 좋다고 하지 말고 한 번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반대로 감정 표현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번 주 안에 한 번만 시도해보세요. 호감 가는 상대에게 너랑 얘기하면 내가 좀 다르게 느껴져라고 말해보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부담스럽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적절한 긴장감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년의 연애는 젊었을 때와 달라요. 젊었을 때는 설렘이나 자극이 중요했다면 중년에는 안정감과 신뢰감이 더 중요해져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젊었을 때는 드라마 같은 연애를 꿈꿨는데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같이 있어도 피곤하지 않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그런 관계 말이에요. 이게 바로 중년 연애의 핵심이에요. 밀당이나 줄다리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진정성과 배려가 더 중요한 거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해주고 때로는 위로해주고 이런 소통이 훨씬 값진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과거의 상처나 경험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중년이 되면 누구나 한두 번의 연애 경험이나 결혼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거를 계속 끌어들이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어려워져요. 이전 남편은 이랬는데, 전 여자친구는 저랬는데, 이런 비교는 정말 독이에요.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봐줘야 해요. 그리고 나 자신도 과거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하고요. 제가 만난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새로운 분을 만나도 자꾸 전 남편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이러면 그분도 편하지 않겠구나. 그리고 나 자신도 과거에 갇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분을 만날 때마다 이 분만의 특별한 매력이 뭘까 하는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관계도 훨씬 자연스러워지고 상대방도 더 편안해 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 중년 연애에서는 소통이 정말 중요해요. 젊었을 때는 감정만으로도 충분했다면 중년에는 서로의 상황과 조건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요. 자녀가 있다면 자녀 얘기도 해야 하고 경제적인 상황도 어느 정도는 공유해야 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나눠야 하죠. 이런 현실적인 대화들이 젊었을 때는 로맨틱하지 않다고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중년에는 오히려 이런 솔직함이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런 걸 원해요. 당신은 어떠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훨씬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너무 조건부터 따지면 안 되거든요. 처음 만나자마자 재산이 얼마예요? 자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해요. 먼저는 서로에 대한 호감과 관심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한 거죠.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면서 느낀 건데 중년에 연애가 잘 되는 분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바로 자기 확신이에요. 내가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고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확신 말이에요. 이 확신이 어디서 나오냐면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고 있다는 데서 나와요. 일에서든 취미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자신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거죠. 그런 사람을 보면 상대방도 아, 이 사람은 나 없이도 잘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더 함께하고 싶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혼자서는 안 돼. 누군가가 있어야만 해. 이런 마음으로 연애에 매달리면 오히려 상대방이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중년이라는 나이 자체가 어느 정도 독립적이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너무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면 매력이 떨어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연애를 하고 싶다면 먼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 되라고. 그런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도 끌리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중년의 연애는 조급해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젊었을 때는 빨리 결정하고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중년에는 오히려 천천히 깊이 있게 알아가는 과정이 더 소중해요. 한두 번 만나서 이 사람이다 하고 결정할 필요도 없고 몇 개월 만났다고 해서 반드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부담도 가질 필요 없어요. 서로가 편안한 속도로 자연스럽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거죠. 어떤 분은 1년 넘게 친구로 지내다가 연인이 되었다고 해요. 처음엔 그냥 대화가 잘 통하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은 감정이 생기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천천히 시작된 관계가 훨씬 안정적이고 진실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중년 연애의 매력이에요. 급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한 바탕에서 시작되는 관계. 이런 관계가 진짜 오래가고 행복한 연애로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기본적인 외모 관리는 하되 자연스러움을 잃지 마세요. 둘째, 대화할 때는 여유를 가지고 상대방의 얘기에 집중하세요. 셋째, 자신만의 세계와 루틴을 만들어서 혼자서도 충실한 하루를 보내세요. 넷째, 감정 표현은 신중하게, 하지만 적절한 때에는 진심을 담아서 하세요. 마지막으로 조급해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속도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세요. 이 모든 것들의 바탕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사랑이 있어야 해요. 내가 충분히 매력적이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확신. 그리고 상대방도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 이런 마음가짐으로 연애에 임한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사랑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중년의 사랑은 젊었을 때와는 다른 깊이와 성숙함이 있어요. 서로의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미래를 함께 그려갈 수 있는 그런 관계. 이런 관계를 꿈꾸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인연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연애 때문에 자신을 잃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충분히 매력적이고 그런 자신을 좋아해 줄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걸 믿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여자 마음 읽기는 앞으로도 여성들의 솔직한 속마음과 진짜 심리를 더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꾸준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